네, 오늘 한 발은 뭐 평이한 얘기긴 합니다만 종목이 안 먹혀요. 이번 주에 한 2개 정도 기업을 뭐 했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이제 뭐 설탕 이슈로 대한제당 오히려 주가 떨어졌고 물론 수급 이슈겠죠. 뭐 내 설탕 가격은 아직도 안 떨어지고 계속 고공행진이고 그다음에 뭐 했던 게 금리 이슈로 이제 SCI 정보통신 여기 했는데 어제 좀 쫙 오르다가 좀 뭐 떨어지기도 했고 하여튼 뒤엉켜 있다 보니까 기업을 어디로 가야 될지 저는 참 난해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나 이제 환을 보는 주력으로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뭐 하지? 어떡하지? 마이크로 선택을 어디로 가야 되지? 전쟁 관련주 해야 되나? 방산주? 이것도 좀 애매한다는 상태였죠. 하여튼 근데 채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식, 채권, 환율, 외환 시장 거기에 이제 커머더티라고 하는 원자재 지금은 이제 채권 시장은 뒤 꼬여 있죠. 그들 시장 표현에는 학살이라는 표현합니다. 학살.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지금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은 줄 알고 뭐 글로벌 그루들, IB 이제 뭐 이런 수장들이 채권이 이제 싸니까 사라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살 때마다 또 떨어지니까 또 손절하고. 자, 그래서 표현을 이제 마켓 투 마크라고 하는 채권 트레이더들은 그냥 일어나면은 쓰러집니다. 일어나면 쓰러지고. 이 채권이 엉키면은 주식 시장은 뒤 꼬여버리는 거죠.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헷갈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은 분명히 잠재적인 부분이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크잖아요. 이창용 하는 총재도 다시 1% 금리를 기대하지 마라. 어제 분명히 경고를 했고 네. 빚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빚을 줄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잘 안 되죠. 지금 빚을 뭐 한꺼번에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테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하게 기업을 조금 보기가 어려워서 저는 종목 선택 없고 자 그러면은 주제는 어제 이제 그나마 등장한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 카타르 순방에 네. 나서신다고 하죠. 한국 대통령 최초의 국빈 방문 다 좋은데 자 여기를 좀 풀어보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증시에 좀 가뭄의 단비 같은 호재가 좀 될 수 있을런가. 뭐 어쨌든 좀 테마주들은 어저께 이제 분명히 좀 자극이 좀 된 상황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네옴시티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어저께 장 막판에 대거 그냥 순식간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불과 시간에 몇 분 사이에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상한가를 맞습니다. 한다고. 뭐 시간의 시장에서까지도 또 상당히 좀 강하게 반영을 좀 했기 때문에 뭐 청와대 쪽에서 그 용산 쪽에서 나온 얘기, 대통령실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네옴시티 뭐 40조 원 사우디 네. 그 빈살만 왕세자 방한했을 때 40조 원 얘기를 이제 구체화로 간다. 이러니까 뭔가 이제 구체적인 이제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기업들, 뭐 이재용 회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네. 주요 대기업들이 이제 다 이제 같이 방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도 이제 대거 이제 포진이 좀 되어 있는 상태. 어제도 뭐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사우디하고 우리나라는 부산 엑스포 그 유치와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경합 지금 거의 지금 투톱으로 이제 사우디가 되느냐 우리나라가 네. 되느냐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찌 보면 또 방문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또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해야 되는 부직이라서 설마 뭐 공동 개최 이렇게 얘기는 못 그런 건 했잖아요. 아닐 것 같은데 엑스포가 모르겠어요. 이제 공동개최 이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어.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좀 합쳐지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그 정치 외교적인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또 금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적어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뭐 사우디 카타르 이제 또 외교 사절단들 관련된 이제 일정으로 뭐 테마가 조금 이제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주가가 워낙 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까 이호 매니저님 언급해 주신 종목들 차트 쭉 보면은 뭐 데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삼부토건, 한미글로벌 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완전히 이제 좀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호재가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도 이 테마는 조금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막판에 우르르륵 다 올랐다가 시간에선 또 우르르 다 네, 빠진 맞아요. 몇몇 관련주들도 종목만 딱 있어요.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네.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나요? 뭐 대놓고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뭐 또 중동 쪽에 약간 또 분위기를 사우디가 이제 또 주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팝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뭐 그냥 알아서 하겠죠. 근데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알아서 잘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전에도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주가가 올랐다가 그다음에 빠지고 뭐 그래서 약발이 그렇게 오래는 네. 잘 안 갔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특히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하나의 이제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쫙 몰리는 이런 지금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지금 주가를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보면 그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사절달에 거의 대표적인 뭐 이게 대기업들 주식들보다는 주로 약간 좀 테마성 이전에 그러니까 또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전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때도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 그다음에 뭐 사우디 네옴시티 할 때도 움직이고 문제 이게 이제 계속 같이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이쪽에서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당장 현재 이게 바로 어떤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볍게 테마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는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네.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네. 뭐라도 해야 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한국은행 총재나 뭐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나 뭐 어제 이제 국감이나 아니면 또 뭐 기자회견 통방문할 때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들이 등장하는 것도 있어서 어려우시지만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평가할 건 아닙니다만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참가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잘 하고는 있는데 이게 외부에 생성되는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파고가 좀 적지 않이 너무 높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돌파구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중동 순방을 하신다고 하니 좋은 성과가 또 있기를 네. 또 관련 기업들이 또 잘 되기를 바라마지 않고 네. 자, 또 하나의 고민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테슬라가 네.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죠? 테슬라의 주가가 휘어 좀 굴곡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2차 전지도 직간접적으로는 심리적 분명히 영향을 받잖아요. 받죠. 네. 어쨌든 테슬라가 이 전기차 산업의 상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전기차 산업도 좀 이제 격변의 시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과잉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고 특히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 때 완전히 이제 쇼크수준. 물론 우리나라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그 설비 투자에 또 수혜를 좀 입으면서 3분기 때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업황 자체가 3분기 이후에 상당히 좀 어두워진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반영된 이제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작 이제 실적 발표를 해봤더니 매출액은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좀 했습니다만 순이익이 이제 급감하는 아무래도 자동차 가격을 계속 이제 파격적으로 인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고된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제 테슬라만 놓고 보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넷플릭스하고 오늘 상당히 좀 대비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이제 처음에는 이 OTT라는 새로운 산업을 개척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뭐 빵 기업 이러면서 네. 거기에 이제 넷플릭스가 포함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각광을 받았고 주가도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이제 OTT 시장이 또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 또 무슨 애플 플러스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뭐 토종 OTT 키운다 이러면서 정말 이제 또 난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요금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광고형 요금제 출시를 해가지고 요금을 떨어뜨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입자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걸 이제 목격을 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테슬라도 이제 전기차 산업발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경쟁자들이 시장에 많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이제 점유율을 유지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계속 이제 끌고 나가겠다는 이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또 침체와 또 주가의 이제 하락이
조금은 이제 좀 충격적으로 좀 다가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테슬라의 가치는 저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특히 테슬라는 단순히 또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을 뛰어넘어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 기술까지도 또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다른 완성차 회사들과는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다만 테슬라의 주가가 여전히 이제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이제 급감 자체가 이제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되고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도 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꼭 뭐 테슬라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배터리 셀 기업들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소재 장비 기업들 중심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포커스로 놓고 본다면 양극재 외에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 외에 나머지 소재 기업들 특히 최근에 또 엔캠이나 그다음에 그 동화기업 같은 이런 전해액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얘들은 왜 이렇게 올라가지 싶을 정도로 또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가 이제 실적의 저점이었다라고 보면 양극재 외의 종목들은 4분기 이후 턴어라운드를 이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해액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혹은 2차전지 이제 장비 기업들 하나기술이나 PNT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네. 전략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뭐 어떤 조언? 네, 그 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이제 테슬라가 금리가 올라가면 왜 안 좋은지 이걸 좀 단적으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이제 자금이 뭐 이동 이런 부분도 있지만 테슬라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이제 뭐 경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성장주가 안 좋고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오늘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주가가 말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뭐, 금리 올라갈 네. 때도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네, 우리가 오를 얘기하는 수 있죠. 실적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실적으로 그 금리 수익률을 뛰어넘으면은 네네. 주식시장은 당연히 뭐 호황이죠. 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도 갈 수 있는 종목.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고금리 하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아마 테슬라를 가장 많이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이제 과거부터 주가 변동성이 워낙 컸던 종목이어가지고요. 이번에 뭐 9% 하라고 나왔지만 뭐 이런 변동성은 뭐 테슬라가 거의 뭐 그 우리나라의 코스닥 종목처럼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이걸로 이제 완전히 급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2차전지 아까 이제 그 김영 매니저 잘 얘기했는데 일단은 그 양극재 쪽은 이제 올해 워낙 많이 올랐고 이번에 이제 에코플로우가 실적이 약간 이제 부진하게 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턴 어라운드 되는 쪽으로 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끝으로 이제 이 고금리 하에서는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네. 올라가도. 그래서 이런 그래서 애플 실적이 사실은 좀 더 네. 걱정되긴 해요. 네. 애플은 좀 지금 엔비디아는 그래도 좀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런 고금리하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해야 될 종목은 지금이 어닝 시즌이니까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 이런 쪽을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나가면 시장은 어렵지만 잘 풀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네.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하고 이제 두 분이 준비하신 또 네.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네. 찾는 네. 오늘의 한 발은 뭐 솟아날 구멍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종목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참. 한 종목도 쥐어 짜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적 시즌에 지금 뭐 이호근 매니저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쨌든 이제 테슬라도 이제 뭐 어닝 쇼크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반응은 쇼크 수준으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애플도 지금 판매량이 뭐 중국도 그렇고 시원찮기 때문에 아이폰 15가 아마 실적에 대해서 이제 크게 기대할 만한 뭐 고밍치 또 애널도 지금 뭐 아이패드도 역대급 이제 판매 감소를 경험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눈높이, 좀 컨센서스, 예상 이거를 위로 벗어나면 좋은 거고 네. 뭐 아래로 내리면 근데 테슬라는 컨센서스 하회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엔비디아밖에 안 남았다. 엔비디아는 눈높이가 좀 너무 높은 것 같긴 그래서 한데. 이제 지난 2분기 때도 눈높이가 높았는데도 우와 물론 할 그렇죠. 정도로 네. 이제 또 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잔상이 좀 남아 있어서 3분기 때 또 특히나 최근에 또 중국 또 규제 영향으로 주가도 좀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아마 컨센에 부합하거나 조금만 잘 나와도 주가는 좀 강하게 또 반응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컨퍼런스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흔들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업종은 고민을 해봐도 그래도 반도체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비중 확대 전략으로 좀 내년을 내다보는 이제 시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다라는 생각에서 오늘도 뭐 우리 국내 증시 상황이 녹록치는 않을 것 같은데 반도체 네. 종목 저는 제우스라는 종목을 제우스.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는 로봇 관련성도 있는. 네, 맞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또 부각이 좀 되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세정 장비 쪽 네. HBM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서 또 세정 장비 기업들도 많은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싱글 타입과 이제 배치 타입 모두 이제 세정 장비를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제우스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메모리 고객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고객사들까지도 대부분 다 제우스에 이제 또 장비를 쓸 정도로 상당히 이제 글로벌 이제 고객사들도 잘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로봇 쪽 얘기 먼저 조금 해드리면 일본 로봇 업체로부터 이제 로봇 총판권을 이제 따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반송 로봇 장비를 이제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9월 초에도 한 290억 규모로 디스플레이 이제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반송 로봇을 이제 수주를 한 게 제우스가 이제 공시를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 물론 최근에 뭐 로봇 기업들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고 나서 특히 또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가니까 성장주들의 흐름이 워낙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로봇 특히 협동 로봇 시장이라든지 반송 로봇, 자율주행 이제 물류 로봇 이런 로봇 산업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걸로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제 이견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개발한 중소형 이제 산업용 로봇 제로라고 하는 이제 이 로봇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IT 산업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을 또 가장 많이 도입하는 이제 산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이제 팹이거든요. 그래서 네. 2차 전지 산업 요런 이제 전방 산업들이 이제 요구하는 이 중소형 로봇들을 열심히 좀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HBM 이슈에서도 세정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HBM 공정에 이제 또 특화되어 있는 세정 장비 이제 올해 개발에 이제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매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하나는 HBM 향 세정 장비 매출의 이제 증가, 또 하나는 로봇 산업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내년 2024년에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이제 경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예상치니까 네. 뭐 합리적인 추정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사상 최대 실적이 이제 예상이 되고 매출액은 한 5,6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우스의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만약에 내년에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하게 시험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같은 이제 세정 장비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가는 뭐 부진합니다. 로봇 종목들 또 이슈를 좀 받았을 때 제우스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거의 6만 원 근처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매수 가격은 한 3만 1,000원 정도 근처. 만약에 오늘 시장이 조금 약세 출발을 하게 된다면 3만 1,000원 아래 매수 기회를 주면 거기서 저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 가격은 2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선택은 그래도 제우스를 주셨고 이호근 매니저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아, 맞다. 제우스. 예, 그 지금 이제 로봇이나 HBM.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지금 근데 그런데도 지금 이제 납폭이 상당히 과도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장이 확 돌아섰을 때 가장 1순위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종목이 제우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지금 빠져 있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 중국 규제 때문에 좀 상당히 고전하고 있죠. 근데 아마 이제 실적 발표하면
이 부분은 다시 또 단번에 풀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의 중심은 HBM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계속 이제 타겟을 맞춰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중심에 제우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도하게 가돼 있고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요 시장 돌아설 때 한번 타이밍 보고 있다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기술적으로는 통상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매물이 많다는 그렇죠. 거고 매물은 물론 누군가가 잘 사서 더 올릴 수도 있지만 네네. 통상 이게 그 주가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네. 이제 반전도 좀 빠를 수 있다. 그렇죠. 네,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죠. 네, 그래 제우스를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호구 매니저 오늘 선택하실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좀 관련해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 뭐 서진이나 파인엠텍도 그렇고 오늘도 한국 단자. 한국 단자. 네,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제 전기차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핫하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냐면 이제 그 자동차나 이제 전자기기 이게 가전에 사용되는 그 커넥터 이거를 이제 그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럼 커넥터가 뭐냐? 전기 기구하고 그다음에 기기 이거를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기기 안에 내부 유니트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이제 이러한 그 전자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부분이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이러한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의 이제 그 주 고객은 일단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전장 쪽에 이제 갖가지 이제 전자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이제 주 고객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생활가전 이쪽이 이제 주 고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자동차가 편의 장치들이 전장 부품들이 상당히 지금 계속 좀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차.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는 거의 필수적이죠. 근데 이제 전기차가 지금 계속 지금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도 앞으로 이제 차량용 커넥터 쪽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사 포인트는 이제 해외 고객인데 국내 쪽보다는 지금 해외 쪽에서 지금 좀 고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5년간 보면은 국내는 우리가 이제 CAGR 그래가지고 이제 연평균 성장률 그러는데 6.3%인데 해외 쪽은 16.8%예요. 그러면서 지금 해외 쪽에서 상당히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때문인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지금 완전히 지금 실적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올해 영업이익을 한 540억,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160%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기차나 자동차의 전장하는 올해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 커지고 성장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회사도 올해도 큰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단자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의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이제 이 종목이 단기간에 좀 올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장중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정 한 6만 1,000원 정도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7만 원, 손절가는 5만 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호구 매니저의 한국 단자 나홀로 네. 주가가 올랐어요. 네, 최근에 지금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여기도 있고.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잘 안 보던 기업인데. 네, 시총도 한 6천억 정도 되고 한국 단자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네네네. 기업 이름을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한국 커넥터나 뭐 한국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좀 바꾸면 우주 일렉트로닉이 있죠. 네, 그래서 좀 전장과 관련된 이미지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오히려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게 일본 쪽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한국 단자공업, 단자산업인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보면 정확히. 3대 주주도 지금 일본 회사예요. 네, 네. 보면은 매출액의 거의 한 1조 원 가까운 게 전장용 커넥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매출이 이제 좀 이쪽 전장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전장화 부품 수혜주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효 매니저님 설명해 줬던 것처럼 결국
결국 지금 비빌 언덕은 이제 실적밖에 없다. 그런 네.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좀 찾다 보니까 한국 단자가 오히려 최근에 약세장에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기차의 이제 밸류에는 턱없이 이제 못 미치는 좀 저평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실적 가치를 좀 반영한 주가의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 단자까지 들었고요. 어렵고 조금 힘든 시장이죠. 네. 다음 주가 다시 또 뭐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저점에서 빠르게 또 상승 반전하기를 기대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한 발은 이혁용 매니저는 한국 단자, 그다음에 김영희 매니저는 제우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네. 힘을 좀 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